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오늘은 에이수스의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가장 슬림하고 경량화된 제품이죠.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G16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가 이 게이밍 노트북 경량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피러스에 몇 가지 중요한 업그레이드도 있다고 하니까요. 고성능과 휴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봉을 하는 과정에서 구성품이 좀 특별하다고 느껴졌는데요. 휴대성도 강조된 제품이다 보니까 C타입 충전기가 하나 더 들어있더라고요. 100W 출력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크기가 큰 200W 출력의 전용 충전기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전원 코드도 2개가 들어있고요. 전용 파우치까지 있어서 따로 액세서리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반가웠습니다. 구성품을 통해서도 휴대성을 직접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플래티넘 화이트 색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버 컬러 느낌도 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상판에 슬래시 라이트라고 불리는 백색 LED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아머리 크리에이트 앱을 통해서 슬래시 라이트의 특정 앱에 알림을 표시한다거나 오디오의 싱크를 맞추는 소닉 매치 모드 같은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지만 외관은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 봐도 될 정도로 단정한 모습이죠. 후면을 보면 3분의 2가량을 통풍구가 차지하고 있고요. 양쪽에는 우퍼를 볼 수 있습니다. 두께는 1.64cm, 무게는 1.85kg으로 사양과 성능을 고려했을 때 휴대성에 많은 공을 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트 구성을 보면 충전 포트와 HDMI 2.1 포트, 디스플레이 출력과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 4C 타입 포트, USB A 타입 포트, 그리고 오디오 콤보 잭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디스플레이 출력과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 3.2 C 타입 포트, USB A 타입 포트, SD카드 리더기가 있습니다. SD카드 리더기는 전송 속도가 초당 90MB 안팎으로 나와주면서 실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요. 힌지 부분이 보이지 않는 스텔스 힌지 디자인이라서 후면에는 포트가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두리가 평평하고 또 직각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상판을 열어보면 키보드와 터치패드 또 스피커의 디자인도 각지게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 통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판은 약 130도 정도 개방이 되고요. 16:10 비율의 16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6인치 제품이지만 10키는 없고요. 대신 양옆에 커다란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상단에는 볼륨 조절과 마이크 음소거, 아머리 크리에이트 앱을 실행할 수 있는 4개의 핫키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3단 밝기를 지원하는 키보드 백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머리 크리에이트에서 백라이트 색상과 효과를 변경할 수도 있죠. 터치패드는 상당히 크고 각진 모습으로 팜레스트 정 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G16 모델에는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185H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중에서 가장 상위 클래스이고 또 이제 막 제품에 장착돼서 나왔기 때문에 기대도 큰데요. 성능 잠시 후에 알아보겠고요. 그래픽은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과 100W TGP의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외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LPDDR5X 16GB 램이 2개, 총 32GB 램이 탑재되면서 웬만해서는 램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겠고요. 1TB의 PCIe 4세대 NVMe M.2 SSD와 용량을 추가할 수 있는 M.2 슬롯이 한 개 더 있어서 용량 확장 면에서도 유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봐야겠죠. 전원을 연결하고 에이수스 아머리 크리에이트에서 펜은 터보 모드, GPU는 울티메이트로 세팅하고 벤치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CPU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는 멀티가 18468점, 싱글은 1840점으로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55H 대비 멀티 점수가 20%가량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테스트 중에 CPU는 전력을 75W가량 소모하면서 CPU 온도는 대략 95도 정도를 유지했고요. P코어는 3.9GHz, E코어는 3.1GHz, LP E코어는 1GHz가량의 클럭을 유지했습니다. 터보 모드보다 한 단계 낮은 성능 모드로도 측정해봤는데요. 시네벤치 멀티는 15867점, 싱글은 1776점으로 싱글 점수는 약 5%, 멀티 점수는 약 15%가량 낮아졌지만 노트북의 안정성은 향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CPU 온도가 무리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CPU 전력을 30에서 70W로 조절하면서 CPU 온도를 70에서 95도 사이로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성능 모드로 사용을 하다가 고성능 작업이 필요한 순간 터보 모드를 켜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GPU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 점수 26571점, 물리 점수 29495점, 타임스파이는 그래픽 점수 1242점, CPU는 12066점을 나타내면서 작은 노트북이지만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모두 뽑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게임 성능도 알아봐야겠죠. 포르자 호라이즌 5는 그래픽 최고 높음에서 평균 66프레임, 하위 1%는 50프레임, 사이버펑크 2077은 레이트레이싱 오버드라이브에서 평균 24프레임, 하위 1% 22프레임, 레이트레이싱 낮음 옵션에서는 평균 59프레임, 하위 1%는 37프레임,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는 그래픽 울트라 하이에서 평균 89프레임, 하위 1%는 42프레임,
파크라이 6는 그래픽 울트라에서 평균 73프레임, 하위 1%는 46프레임을 나타내줬습니다. 고사양 게임들을 대부분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에는 NPU가 탑재되어 있어서 온디바이스로 AI 연산이 가능하고 또 GPU의 작업 일부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AI 성능이나 전력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조만간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의 NPU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NPU 탑재 노트북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ASUS ROG 제피러스 G16 모델은 3개의 쿨링팬과 4개의 히트파이프, 그리고 리퀴드 메탈 처리를 하면서 발열 해소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벤치 테스트 중에 키보드 표면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터보 모드에서 가장 발열이 심한 곳은 키보드 상단 부분으로 50도에 가까운 다소 높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손을 댈 일은 없는 곳이었고요. 키보드 중앙 부분은 30도 중후반으로 열감이 느껴지는 정도, 또 양옆은 30도를 넘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벤치 테스트 때 측정된 가장 큰 소음은 노트북 사용자의 귀 높이에서 50dB를 조금 웃도는 정도였는데요. 보통 55dB에서 60dB를 넘나드는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들보다는 조용한 편이었고요. 특히 터보 모드보다 한 단계 낮은 성능 모드에서는 최고 소음이 40dB를 넘지 않으면서 소음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었습니다. 소음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성능 모드로 놓고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해 보였습니다. ASUS ROG 제피러스 G16 모델에는 게이밍 노트북 최초로 OLED 패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6:10 비율의 2.5K 해상도를 가진 16형 디스플레이인데요. OLED 패널인 만큼 0.2ms의 빠른 응답 시간, 100만 대 1의 명암비, 500니트 밝기, DCI-P3 100%의 세격, 240Hz의 주사율, 그 밖에 G-Sync, 돌비 비전, 팬톤 인증까지 노트북에서 볼 수 있는 최고 사양의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반사 방지 패널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OLED의 아쉬운 부분이었던 빛 반사를 대부분 제거해주기 때문에 OLED의 장점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피러스 모델의 디스플레이는 확실한 업그레이드라고 느껴졌습니다. 게임 플레이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나 사진, 영상 편집처럼 색상이 중요한 작업용으로도 문제가 없었고요.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OTT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 감상용으로도 아주 만족스러운 디스플레이였습니다. ASUS ROG 제피러스 G16 모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스피커입니다. 키보드 양옆과 하판 양옆쪽, 그리고 트위터 2개를 포함해서 총 6개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제피러스 G16 모델을 사용해보고 노트북 최고 스피커의 기준이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고라고 생각했던 노트북 스피커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출력 자체가 커진 것뿐만 아니라 최고 음량에서도 스피커의 여유가 느껴질 정도로 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우퍼를 따로 탑재하면서 풍성한 베이스 표현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게임이나 영화를 플레이할 때 아주 인상적인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비 음장을 적용해서 소리의 성향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콘텐츠에 맞게 소리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오프라인에서 스피커 소리를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스피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ASUS ROG 제피러스 G16에는 4셀의 90W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항상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지만 ASUS ROG 제피러스 G16 모델은 전력 효율이 좋은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고 또 휴대성도 강조된 모델인 만큼 배터리 타임을 측정해봤는데요. 유튜브 연속 재생 테스트 결과 배터리가 100%에서 10%까지 90% 소모되는 동안 약 4시간 50분의 재생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외부에서 가벼운 작업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죠.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들이 2-3시간대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또 크기가 작은 100W의 PD 충전기도 동봉되어 있으니까요. 외부에서 사용하실 때 쓰시면 좋겠고요. 전용 200W 어댑터는 30분 만에 50%까지 고속 충전도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배터리 사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트북의 성능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노트북이 이제는 서브 PC가 아닌 데스크탑을 대체하는 메인 PC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면서 노트북은 게임 콘솔의 역할도 해야 하고요. 미디어 감상의 도구이기도 해야 하면서 업무를 할 때는 고성능 데스크탑의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휴대하기에도 좋아야 활용도도 높아지겠죠. 현재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최선의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ASUS ROG 제피러스 G16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185H의 성능을 기반으로 게임과 업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고요. 여기에 노트북 스피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놓은 스피커와 반사 방지 패널을 적용한 16인치 OLED 디스플레이, 휴대가 가능할 만큼의 사이즈와 무게, 그리고 비교적 넉넉한 배터리 타임까지 구현했다는 점이 ASUS ROG 제피러스 G16 모델의 중요한 특징이었는데요. 모든 분야의 활용이 가능한 올 어라운드 전천후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US가 요즘 퍼펙트 워런티라고 해서 내 실수로 제품이 파손되거나 침수, 낙하,
감전, 또 바이러스 등의 손상을 입어도 1년 동안 1회에 한해서 수리비 전액을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요. AS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이수스의 퍼펙트 워런티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잔비넛 비너트였습니다.